세금 먹는 뭐 병 같은 공무원 뭐 딴짓하고 있다 일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고요. 하루하루 3.4km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아우야. 5만 가지 생각이 최악이다. 최악이야. 인상 자체가 유쾌하시죠? 유쾌하시죠. 네. 아 어떡해 망했어.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의 비내섬입니다. 서충주 민원 씨 꼭 오세요. 아셨죠? 우리 애기 몇 살이야? 민원 꼭 데려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산적 고구마.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맨이란 이름으로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 맞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 중에서 어찌됐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충주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는 박성웅 씨가 있고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고, 예. 그 밑에 이경영 선배님 있습니다. 아, 그 밑에요? 그 한참 밑엔 조영구 선배님도 있습니다. 아, 조영구 씨도 있고.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뭐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공무원으로서 어떤 시의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좀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 악성 댓글은 없다는 얘기군요. 몇 개 있는데 예, 어떤 댓글들인가요? 뭐 세금 먹는 뭐 병 같은 공무원 뭐 딴짓하고 있다 일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고요.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을 땐 좀 어떠셨어요? 섭외가 좀 늦은 게 아닌가. 벌써 제 생각엔 한 1년 전에는 나왔어요. 1년 전? 네, 그렇죠. 아, 1년 전에는? 네. 스타일이 좀 피곤한 스타일이시네. 지금 사실 우리 윤누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무한도전 팬이었거든요. 구 무한도전. 네. 그러니까 조세호 씨 있기 전에. 네. 그때 저는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그냥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되지. 제가 있고 없고가. 아, 약간 말씀하신 스타일이 유병재 씨하고 좀 비슷하시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약간 말투나 네, 투나 톤이나. 네, 톤이나 생긴 거는 김의성 씨?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그 정도? 네. 별명 같은 거 있으셨어요? 별명 큰바위 얼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아, 뭐. 공감하시죠? 아, 그럼요. 네네. 혹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대머리 독수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대머리 독수리? 그 대가 아니라 이제 큰 아, 대머리 독수리가 상대적으로 좀 몸에 비해 얼굴이 좀. 보세요. 또 별명. 안 웃고 묻지 마자고. 저 이제 면봉 얘기 좀 들었습니다. 면봉? 면봉. 저는 뭐, 그거는. 저는 툭박춥스. 아, 축파춥스. 아, 그 얘기도 좀 있어요. 툭박춥스. 네. 아니 그 좀 그 충주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직접 1인으로 출연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1만 명. 충주 시민은 몇 명이죠? 21만 명입니다. 와, 그러면 뭐. 충주 시민의 반 이상이 이게 지금 구독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희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1등이고요. 이야.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뭐 광역까지 다 포함해도 저희 앞에 있는 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몇 명입니까? 서울시 1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근데 뭐. 서울시 곧 잡겠는데요?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엄청나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의문의 1패 중인 서울시 유부입니다. 많이 배우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진짜인가요? 서울시에서 달았어요. 이야. 아니 그 좀 충주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와서 페이스북을 맡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림판이랑 파워포인트 정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뭐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니 확 근데 들어오네요. 잠깐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이걸 따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림판으로 땄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요. 사진을. 네. 그다음에 이제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하면은 거의 뭐 수술 못지않게 그렇죠. 거의 삼성 5나노 공정 수준으로. 그걸로 다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 마우스 클릭으로 다 박았어요. 와 이걸 클릭으로 다 했다고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웃기긴 하잖아요. 재밌죠, 이게. 재밌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충주시 산정면 대단하다. 고구마 축제 호우 축제 고우 고날두 이게 호날두의 그 특유의 자세를.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예. 포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요? 근데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좀- 호 자세가 자칫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깔끔하네 그래도 깔끔하죠. 수소차 갈수록- 충주시는 수소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훨씬 나아졌는데요. 네네네, 훌륭하죠. 그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위에서 좀 그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저희 포스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결제를 맡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올라갈 때는 글자가 너무 크다. 줄여라. 근데 올라갔더니 글자가 너무 작다. 키워라. 튀어나요. 그러니까 최종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좀 무결제 시스템으로 몰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뚝배기가 깨집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뚝배기가 깨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톡으로 항상 보고를 먼저 하고 업로드를 해라 이렇게 바뀌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시죠.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톡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PC 톡을 켜놓고 저희 페이스북을 켜놔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자마자 업로드를 합니다. 읽기 전에. 일이 없어지기 전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못 보셨어요? 그때 올렸었는데 보고 드렸었는데 위에 우리 그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는지 말. 예? 쳐죽일 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이 명확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조회수도 잘 나오고 성공을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회수가 안 돼. 안 나와요, 전혀. 저는 일단 홍보물이 중요한 게 뭐 예쁘고 깔끔한 것도 중요하고 정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일단 주목을 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좀 봐야. 그렇죠. 좀 이게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마 포스터 이후에 고구마 축제 방문객이 2배 늘었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진짜 그럴까요? 뭔 소리예요? 과연 진짜 제 포스터만으로 2배가 늘었을까요? 뭐죠 그러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구마 축제가 더 풍성하게 기획이 됐을 그러니까 수도 나의 어떤 이 좀 홍보와 이 결과를 이게 확실한 연결을 뭔가 시킬 연결시키기가 수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하려면 막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을 홍보하다기보다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충주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서 뭐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건데 한 단계 더 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뭐 충주시 진짜 공무원 같으세요. 뭐 말끝마다 지금 또 충주시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 새로 해야 되겠으니 인원을 좀 지원해달라.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제가요? 유튜브를 내가 어떻게 해.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두 가지를. 이거
직장인 뭐 그거 있는데 일 잘하면 일을 더 하게 된다. 사실 시장이 무리한 걸 좀 시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좋게 보고 시키신 그런 거지만 거죠. 그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제는 없다. 어. 소재도 터치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내용도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시청 내에서 큰 딜이 좀 오고 갔군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컨텐츠를 좀 올렸나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 그러니까 먹방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방을 우리 시청에서 찍었을 때 어디가 제일 재밌을까 했을 때 하수처리장 먹방이 생각이 나서 하수처리장에서 먹었어요. 뭘 드셨어요 거기서? 하이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색깔이 비슷하게. 맛있겠네요. 제가 꿈꾸던 먹방이에요. 하이라이스입니다. 색깔 비슷하죠? 그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하이라이스를. 처음에는 되게 우려가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숙 과장님이 나중에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있다. 우리 애로점은 이거다. 아 이게 그런 뜻이 있구나. 그렇죠. 단순히 그냥 먹방을 왜 하수처리장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만 더 어떤 거 있습니까? 좀 이런 이제 깊이가 내용은 있는. 저희가 관장님 춤을 췄거든요. 코로나 예방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손으로 먹으면 관장이 나와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하다. 그게 380만 회 정도 조회수가 380만이요? 네. 요즘에 뭐 그 너튜브에서 네. UDT 훈련 받는 예. 거 모집을 해요. 거기 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체력이 좋으신가 하고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체력이. 아 근데 왜 거기다 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저희 보건소를 좀 홍보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 건강증진센터를 좀 홍보하고 싶어서.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순시 보건소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가영, 가영이 아세요? 가영이? 안녕하세요. 먼저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가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사 개그처럼. 그러니까 충주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도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미지가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무색무취죠, 어떻게 보면. 아, 충주는 재밌는 곳이다. 충주는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야. 되게 깨인 곳이야. 오히려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사명감도 생기고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충주시를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게 포상 같은 거 좀 받으셨어요? 포상 같은 건 없고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나온 거에 대한 수익금은 충주시에서 가져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튜브 수익금은?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은 이제 수익 신청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맞아, 거죠. 신청 안 하셨구나. 네, 저희는 아직 수익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아니 그 좀 제작비는 좀 지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제작비는 저희가 이제 연간 61만 원 사용하고 있어요. 에? 지금 한 달 61만 원이어도 좀 그런데 연간 61만 원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61만 원은 저희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따로 없구나.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 시장님께서도 해봐라 했으면 제작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지자체를 다 참고를 했는데 모 광역시가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엄청 들여요. 몇억 원씩 들여요. 그리고 스텝도 많죠. 거기서 막 영상을 찍어내는데 조회수가 제일 낮은 게 몇 회까지 있을까요? 한 5, 600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초두목 한 1000회? 1000회. 1000회 500. 제가 봤던 조회수는 2회였습니다. 2회. 2회였습니다. 2회. 몇 억을 썼는데? 진짜 2회였어요. 근데 이게 비단 그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스 같은 걸 차리자고 했었는데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또 이게 또 우리 많은 우리 그의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또 네네. 이게 또 되는 거니까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요.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촬영을 나가면 이제 어쨌든 돈이 들거든요. 돈 들죠. 돈이 드는데 이게 뭐가 드는 거냐면 이제 뭐 출연진들 이제 촬영을 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뭐 이런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럼 이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좀 뭐 마이너스겠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일에서 받는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나서는 책임감이랑 사명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도 좀 챙겨보나요? 네, 가족들도 저희 거 네, 많이 챙겨보시고요. 어. 근데 가족들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랑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가볍고 재밌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저희 진짜 가족들은 저의 본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아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망가지는구나. 본 모습과는 좀 다르신가요? 네, 본 모습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깡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그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많이 슬퍼하셨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아버님 자신에게 소중한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시청 들어갔다고 또 뭐 다들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 공무원 아닙니까? 지세대 저희가 만났을 때 사촌 언니가 이 저 공무원인데 사촌 언니가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아니 공무원이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그 사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게 산청면사무소라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에 맡았던 건 농산 업무를 맡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농민들 보조 사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민원에도 시달리고 뭐에도 당하고 지팡이 지팡이로 맞았어요. 보조 사업 내놔. 신청서 작성하셨는데 신청서 못 써. 네가 써. 땅 번지는 알아보셨어요? 몇 평이에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야지. 이겁니다.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런 민원도 많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이 공무원들은 이제 논다, 칼퇴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참 노후가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좀 공무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정말 비상근무가 거의 6달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료진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시고 그럼요. 저희 예. 보건소도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공무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금방 사태가 진정돼서 뭐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소통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왕권이 셌던 뭐 세종이나 세조 이쪽으로 가서 예언서를 건네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앞으로 임진왜란을 대비해야 된다.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난다. 이거를 미리 전달해주고 싶어요. 아니 혹시 좀 그 어떻습니까? 내 궁극적인 어떤 좀 그 뭐 목표라고 할까요? 구독자 10만 명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이뤘네요. 얼마 전에 이뤘어요. 아, 실버 버튼 네, 받으셨겠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를 넘어서 전체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해서 1위가 되는 게 목표고요. 야, 이 서울시가 뭐 13만 정도 된다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막상 그 좀 누르게 되면 신기한 게 우리 또 이렇게 나오신 대법관님도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 또 나오셨는데 구독자가 또 늘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올라요. 유키즈 언더 신기해요. 아니 유키즈 언더 튜브가 안 나와요. 우리는 왜 안 올라? 유키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12년 순종은요 창덕군 인정전에서 이것 전용 공간을 만들 정도로 이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 왕비인 순정효 황후와 함께 이것을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옥돌이라 불렸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둑으로. 바둑! 자,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 당구입니다. 아, 이게 또, 야, 이건. 자, 한번 자, 뽑아볼까요? 아유, 생선 실내화.
FW예요. 아, 신상이에요? 네네. 예. 신어보시죠. 따숩게. 보고가 됐는데요, 보고. 자, 앞으로도 진짜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시고. 선왕봉 1915m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장터봉의 사나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좀 방송 출연이 좀 잦았던 모양입니다. 장롱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터목 대피소가 어떤 곳인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장터목이라는 지명과 대피소라는 시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장터목 대피소가 있는 터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서 북쪽의 그 마천 사람들과 남쪽의 산청 시천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을 여셨다고 해요. 고된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몇백 리길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터가 벌렸다 그래서 장터목. 그래서 장터목이구나. 제1회 국립공원으로 1967년도에 지리산이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971년에 지리산 산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155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지리산 천왕봉 1915m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으로 전국에서 제일 바쁜 대피소이자 제일 알아주는 대피소입니다. 아니, 요즘은 여기 숙박이 좀 불가능하죠? 네, 대피소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숙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탐방객들이 오셔서 화장실이랑 취사장, 휴식만 좀 취하실 수가 있고요. 매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가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있는 지금 장터목 대피소는 1653m예요. 높네. 1635m면. 네. 아니, 그러면 매일 지리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4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 8명이 근무를 해서요. 2교대로?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를 들면 저는 집이 여기 서울이에요. 출근을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고요. 몇 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5시나 4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침 한 8시에 도착. 예, 8시에 도착을 하면 이제 부식을 전날 문자가 옵니다. 네. 내일 부식 무, 소고기, 돼지고기 뭐 갖다 주세요. 그럼 그걸 장을 봐서 물을 꼭 들어가야 돼요. 배낭에 넣는 거예요. 오늘은 엄청 가벼운 편이고요. 부식이 다 떨어질 시기 정도 같으면 한 20kg 정도도 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km 정도의 올라가시는 산행길을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상상만 해도 힘든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탐방객분들에게 4시간 정도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 룰 중에 하나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네. 아침부터 일단 출근하려면 서울에 계시니까 네네.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서 네. 등반을 시작해서 4시간 안쪽까지는 등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올라오고 있어? 알았어.
이 정도는 꿀 구간이에요, 꿀 구간.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 꺾어서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고생했어. 힘들었지? 아니 솔직히 어떤 때는 야 참 너무 좋다. 아 경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직장 생활이니까 어찌됐든 때로는 일어나면서 아유 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쳐야지.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또 그러실 때는 없어요? 힘들 때는? 저는 이제 그 저희 휴가 복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부식이 오지? 딱 봤을 때 무, 양배추 이런 거 있으면 좀 화나요. 네. 생색은 안 나는데 무게는 있어. 차라리 돼지고기, 소고기 갖고 오면 맛있게 또 해먹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무는 좀 약간 화나는. 그럼 또 회사 가기 전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약간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요. 중압감에? 네, 저는 왜 이 직장을 선택했을까? 과연 자연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원초적인 회의를.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직장생활 맞으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회사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내 사무실로 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가.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장님 계시는 데가 세석 분소라고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한 3.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나로 3.4km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최악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거죠. 혼나면 또 아니 혼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주의해라. 또 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 와 이런 직장 생활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임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탐방객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리산을 밟으시면서 시작하는 탐방로. 그런데 걸어가시면 그 탐방로를 정비해야 되고 그 나무 전도목이 쓰러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 했을 때 구조활동이 있으면 구조활동 출동도 하고요. 물과 식물, 그다음에 동물들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근거와 자료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촬영도 5분 계시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직원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요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직접 본 건데 취사장에서 월남쌈 사 먹는 분. 월남쌈 거기서. 그러니까 팔지 않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먹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해진 취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 먹는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식은 거의 다 해 드시는 것 같거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도 다 해 드시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 그러니까 레토로로 갖고 오셔가지고요. 한 상 벌려서 차리시는 분들 계세요. 야. 저희가 이제 매일 순찰을 나가거나 출퇴근할 때 매일 마주하는
대하는 탐방객들이 있으세요. 지리산을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3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어떤 식물이 많이 자라고 죽은 고사목들이 지난번 강풍에 언제 쓰러졌더라.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각 지역의 명칭이 있거든요. 뭐 진주 이모, 뭐 순천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것 같았어요? 네, 어깨가 안 얼마나 자주 올라오세요, 어르신? 일주일에 5회에서 한 6회, 7회. 115회 지금 금년에만. 그 총 이제까지 천왕 몽기 1305회. 1305회. 예. 저는 이게 속을 정화시키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왔다 가면 완전 그 치료가 돼버려요. 모든 게. 올라가요. 수고해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너무 고생하세요. 저는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네네. 제가 62년생이니까 제가 39부터 다녔어요. 39. 네네.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탐방객 여러분들이 좀 가시는 곳이다 보니 뭐 이런저런 또 뭐 좀 사건 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과장님 얘기인데요. 저희는 어떤 신발 이상의 가치예요. 이 신발은 저희를 보호해주는 장비. 그렇죠. 등산 갈 때는 등산화 꼭 신어야 되거든요. 꼭 신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장비를 이제 대피소에 발령을 받으시고 형수님한테 나 진짜 대피소 올라가는데 신발은 꼭 좋은 거 신고 싶다. 이 신발 하나만 사줘라. 형수님이 큰 맘 먹고 신발을 사주셨어요. 지금으로 해도 한 3,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네,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의 신발이어서 그 신발을 올라가니까 막 너무 발걸음이 가벼우시더라고요. 그럼 막 올라가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살짝 자랑하거든요. 끈 슬쩍 천천히 묶고 천천히 풀르면서 내가 샀다 약간 이렇게 잘 놔두게 되고 위에 놔두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비 부심이 좀 있죠. 있어요. 그날따라 이제 그 탐방객들이 많아서 155명이 꽉 찬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 일을 보면서도 신발 잘 있나 하고 인사하고 가고 또 인사하고 가고 하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통 탐방객들이 일출을 보시거나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면 8시 정도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신발 잘 있나 봤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야, 뭐야. 뭐야. 일단 머릿속에 형수님한테 큰일 났다. 그리고 난 이제 뭘 신고 다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운동화 쪼가리를 신고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근데 남쪽 방향에서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6km를 1시간 이내에 뛰어내려가셨대요. 신발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뛰어내려가신 거예요. 네. 뛰어내려가지고 탐방 안내소에 쭈그려가 앉아가지고 산에서 신발만 본 거죠. 근데 그 신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와. 어제 봐서 인사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가서 말을 걸었대요. 학생, 혹시 이 신발이 학생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제 신발을 누가 신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신고 왔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신발이 그 이상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리고 이 운동화는 어렵겠지만 좀 신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 그래도 뭐 훈훈하게 마무리됐네요. 그래도 소녀가 가는 길에 맨발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신발을 내어주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 그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네요. 산을 그렇게 한 6일에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나 이런 데가 왜냐면 저번에 한번 우리 도봉산 산신령 예? 뵀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막 허벅지가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 체질적으로 조금 약간 근육이 좀 덜 붙으시나? 그랬는데 역시 이제 적응하시는 단계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두려움 속에서 좀 익숙함으로 두려움에서 익숙함으로. 설레임은 없습니까? 설레임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설레임은 계속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지리산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니 근데 정말 왜 여기에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동생과 함께
이산 저산 다녔었는데 고학년 되니까 제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내려와야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도 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산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오르고 낮에도 오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장암 6개월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5년을 사셨는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도 하시고 그 병간호를 하는데 아버지가 간병인의 그 손을 빌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버지 간병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리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비닐 깔고 잤다.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천왕봉 올라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다가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쯤 해서 지리산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검색해보고 유튜브나 같이 보면서 국립공원 공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참 또 그 산행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설악산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특히 지리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누워서도 꼭 산에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천왕봉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딱 하루 한 번만 진짜 그 운에 낀 일출 딱 한 번만 딱 같이 보고 싶네요. 지금 이 국립공원 공단에서 일하시기 전에 원래는 다른 회사를 좀 다니셨다 그래요? 네, 저는 KTNG 그룹에서 특판 영업 관리를 했었어요. 이 국립공원이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학교, 뭐 전공 전혀 상관없이 나이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접만 합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가기로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살에 지금? 제가 41살에 합격을 했어요. 인생 2회차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따지면. 네. 그러면 전에 있던 직장하고 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뭐 좀 그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은 다 똑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네, 진리야. 네. 직장 생활은 진짜 그래 다 똑같아요. 직장은 직장이야. 햇반 재고 하나 안 맞는데?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좀 같이 지리산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그 아들하고 첫 출근길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천왕봉 올라갔다가 천왕봉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이렇게 같이 와서 그날 이제 첫 출근 인사를 했었어요. 마음속에는 대피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시간도 되고. 아니 지리산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일출 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곳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는 일출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보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어떤 날짜가 좋겠냐라고 해서 날을 받아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못 봤어요. 아직도요? 그거 봐. 어렵다고. 첫 번째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될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와 진짜 뜰까 했는데 또 못 봤어요? 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천왕봉 이후에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네요.
남해 바다와 그 섬들이 다 보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빨갛지 않아요. 파란색이 또 이제 서서히 붉어지면서 고요하게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들으려고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어떤 음악 듣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가 그거를 딱 죽은 들으니까 왕녀를 위한 파반느. 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이라는 그리스어와 죽이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1942년 러시아의 생물학 교수가 처음 사용해 알려진 말로 숲속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 물질을 이것이라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지리산에 이것이 도심 속 공원보다 10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자, 맞으면 100만 원을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피톤치드 정답입니다. 오, 대박. 자, 100만 원의 상금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시라는 거죠, 한번. 네, 지금 경렬비열도 항로표지 관리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리소요? 네, 다들 등대지기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8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항로표지 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항로표지 관리원. 네.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등대에서 그 등대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그 바다에 보시면 등급표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무인 표지들도 같이 점검도 하고 관리까지 하고 그런 일. 항로표지 관리원은 어디 소속 몇 급 공무원입니까? 저희 같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요. 네, 보통 9급으로 입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그 우리 재길 씨는? 저는 이제 지금 8급 공무원입니다.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하려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가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격증은 좀 필수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전자나 전기, 뭐 항로표지, 뭐 무선설비 통신. 뭐 이런 쪽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다 있으셔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 사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아까 예보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수당 얘기를 좀 하셨어요. 섬에 근무하면 그 뭐 섬에서 나오는 수당이 또 좀 저희 섬에서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도서벽지 그 가산금이라고 해서 6만 원. 달에요? 달에 6만 원. 예. 경렬비열도에서도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경렬비열도는 이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화산섬. 경렬비열도가?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뭐 최서단에 있는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영의 기점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신진도라고 이제 태안에서 그 섬까지의 거리가 총 거의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아니 그럼 오늘 거기 근무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거의 한 뭐 반나절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야, 서울에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 거의 올 일이 없어서 거의 처음 오는 거거든요. 서울을 안 와보셨어요? 거의 뭐 올 일이 없었어가지고요. 그럼 오늘 왔다가 좀 이따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없어요 여기는 주변. 경렬비열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무인도서 뭐 특정 도서로 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도예요? 네. 그 일반인들은 보통 출입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네. 혼자 계세요? 보통 주간에 1명, 야간 1명, 2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 뭐 1계조로 해서 2팀으로 나눠서 보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름씩? 네. 그럼 나왔을 때는 쉬는 거예요? 아니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그때는 이제 쉽니다. 그러시겠지. 왜냐면 12시간씩 계속 일을 하시면. 그 10월 근무할 때는 휴일도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휴일이 있다고 해도 갈 데도 없고요. 그러네. 사실 이게
아 휴일이라고 해서 뭐 어디 뭐 갈 시내에 데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허기야 뭐. 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뭐 해요 거기서 뭐 합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보통 뭐 이제 저희도 인터넷이랑 다 되거든요. 네. 뭐 넷플릭스도 되고. 아 넷플릭스도 돼요? 다 되고. 우리 방송 다 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 돼요. 배달 음식은 못 시키겠네.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 해 드셔야 되니까. 네. 네, 냉동식품 위주로 많이 먹죠. 그럼 뭘로 이렇게 많이 끼니를 좀 때우십니까? 아, 보통 뭐 이제 만두. 네. 만두 좋아하고. 올드보이도 아니고 만두. 네. 자기야 말 조심해. 지금 정렬 비열도 해서 지금. 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본인이 15일치를 챙겨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각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먹고 싶은 거나 뭐 해먹을 거 개인이 다 각자. 보급선이 또 오잖아요, 그죠? 아니요, 안 와요. 안 와요? 가지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15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15일 맞추긴 하는데 처음에 그냥 넉넉하게 가져가거나 부족하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에 쌀점 얻고. 예. 섬에 들어갈 때 꼭 이것만은 챙겨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 김치. 김치. 제가 이걸 김치를 들고 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못 먹었어요, 김치를 그냥. 15일 동안? 네. 그때 뭐 라면 먹는데도 김치도 없고. 진짜. 상상만 해도 진짜. 본인이 꼭 챙겨가는 게 하나가 있으시다고. 아, 저요. 제가 지금 좀 보시면 모르겠는데 약간 머리가 약간 좀 곱슬 있어요. 그래요? 네. 좀 그런 게 좀 컴플렉스예요, 제가. 그 곱슬 머리가. 괜찮으신데. 아니, 지금 제가 펴서. 아, 그래. 그래서요. 롤빗을 피려고 제가. 네. 아니, 아, 이게 사실 롤빗을 가져가야 이렇게 해서 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 롤빗도 뭐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피는 거 그냥 좀 정렬이면 진짜 자기 심하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 들어올 때나, 네. 뭐 이제 기상청이나 뭐 한 번씩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땐 롤빗으로 좀. 한 번씩 또 해줘야죠. 무인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텐데. 한 번은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통신 두절이 된 상태였어요. 이제 뭐 인터넷이랑 휴대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네. 감옥 같은 네. 고립이 된 거였어요. 네, 그렇죠. 세상과 약간 단절된 느낌. 네. 이제 그게 한 3일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자연인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네. 아니 좀 무인도 일하면서 좀 가장 겪었던 이렇게 좀 큰 비상사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저 비상사태가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비바람 치고 막 천둥 막 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밖에 이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등대 위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번개가? 네, 낙뢰를 맞은 거죠. 이제. 와. 등대고 뭐고 이제 전원들이 다 나가버리고. 네, 선박대를 항상 여기를 봐야 되니까 등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네, 긴급으로 일단 등면기 불은 켜야 되니까 긴급 조치만 제가 따로 해서 일단 등대만 돌려놓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죠. 항해하는 많은 그 선박들에게는 이게 큰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밤에 근무하시다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 갑자기 막 파도 막 치고 그래 봐봐. 막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파도를 한번 이제 정말 심하게 칠 때는 진짜 아래에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 저희 등대까지 그 파도가 부서지면서 올라와요. 그게 바람 소리가 특히나 엄청 그 쓱 하는 막 이런 소리처럼. 무서워. 네, 막 이런 창문 부딪히고. 네,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소리.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소름 돋을 때도 있고. 제가 한번 수찰 한번 다닐 때 주변 되게 조용해요, 야간에는. 뭐 선박들밖에 없고 뭐 그러다 어둡고 뭐 등대 불빛밖에 없는데. 영화 같겠다. 네, 뭐 한 번은 진짜 갑자기 옆에서 그 풀 스쳐가는 소리가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무슨 소린가 해서 가봤는데 진짜 쥐가 이만한 쥐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해요, 쥐가. 이만한 쥐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천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경렬이라고. 경렬이에요? 네, 저 진돗개 한 마리를 또 같이 키우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쥐를 그래서 경렬이가 잡았어요. 잡아줍니다. 직접 찾으러도 다니고요. 경렬이가. 네. 왜냐면 경렬이도 무료하지. 경렬이도 그런 거라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좀 쏟아야 돼요. 근데 경렬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뭐 비열이라도 한 명 또 해줘야. 기존에 아니 원래 우리는 경렬이고 비열도 있나요? 원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열이가 처음 처음에 있었어요. 있었어. 처음에 있었어요. 있어. 비열이 형이 있었구나. 네. 그때 이제 이 둘이가 좀 많이 싸웠어요. 경렬이가 이겼는데. 이겼어요. 그때 뭐 결국 말도 안 듣고 막 그 변도 막 아무데나 막 그래가지고 밖으로 돌려보냈어요. 비열이는 쫓겨났구나. 네, 좀 쫓겨났죠. 섬생활에 적응한 경렬이만 남고. 네. 조용한 무인도에서 일하다가 좀 시끄러운 도시로 나오면 어떠세요? 이게 참 배를 타고 이제 2시간 동안 타고 나오면 딱 땅을 밟게 되잖아요. 배에서 딱 내려서 발걸음 가볍죠. 아무래도. 네. 이제 막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육즙 나오시면 하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편의점을 들려요. 편의점을 들려요. 왜냐면 가장 가깝고 나왔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가서 뭐 삽니까? 뭐 커피 마셔요 또 거기서. 네. 믹스 커피 먹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섬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우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게 좀 가라앉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 있다가 계속 밖에 있다가 또 적응이 돼요. 또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남들은 볼 수 없는 무인도에 있으면서 나만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그냥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그 등대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석영열 비열도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쫙 늘어져 있고 자세히 보면 진짜 저 먼 데까지 보여요.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근데 그걸 누구 주변에다 얘기할 사람이 없죠. 어르신 혼자 만끽하는 거네. 이거를 누구와 같이 나눠야 되는. 머리를 어르신으로 빚고. 얘기를 해도 공감을 못 해요, 사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데 한번 가보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자연인이 돼서 진짜 알몸으로 막 이렇게 뛰어다녀보고 싶은데 혹시 아무 그런 적 없습니까? 해본 적?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진짜 했어요. 한번 거기 근무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아니 혼자서 아무것도 안 입고 그걸 어떻게 맞네. 뛰어다녀요? 형님 잘못하면 경렬이가 물어. 물어요?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해봤던. 아니 그 노래 부르는 거요? 그냥 혼자? 제가 좀 그냥 혼자서. 어떤 노래를? 발라드나 뭐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발라드 좋아하시는구나. 가을이라 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을. 네, 조금만 좋다. 한번 부탁을 드려요. 네? 가을이라 그래. 제 가사가 여기 있어요. 있어요. 우리 뭐 우린 다 돼 있어요. 난 말야 익숙했던 향기에 나도 모르게 욱신거리는 건 여전히 아름답겠지. 미치도록 사랑했던 나의 그대여, 가끔은 나도 널 떠올려 아픈 시간을 잘하시네. 버텨냈을까. 여전히 난 널 그리나 봐. 이렇게 늘 무너지는 하루를 보낸다. 잘하시네. 잘하시네. 전국 노래자랑 경렬 비롯돼서 우승이에요. 네. 두 분 지원. 분명해서요. 네. 진짜. 진짜. 이거 말을 좀 심하게 하네, 그거 좀. 야, 근데 진짜 잘하신다. 아닙니다. 이게 혹시 연애로다 하면 이거는 완전 거기는 진짜. 이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왜요? 뭐 결혼도 안 했고요. 또 안타깝게 여자친구도 없고.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거리도 좀 멀다 보니까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네. 근데 연상연하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제가 뭐 그때 뭐 연상 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연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신민아 씨가 얘기하신 뭐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거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진짜 난리 났어요.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거든요. 50만. 아, 잘 됐네.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어머님은 오케이라고. 아, 괜찮으시다고. 나는 또 이제 동갑 어.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소개팅과 자만추 중에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 저는 자만추를 원하는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열 비올 때서 지금 자만추는. 아, 그거는 그걸 추구를 하는. 그거는 너무 어려워. 인어공주 만나지 않는 아니 진짜 인어공주. 그건 너무 어려워. 그거는 거의 미션이야 미션. 미션. 야. 네. 요즘 그 이제 밸런스 게임이 상당히 좀 유행이에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예. 네. 무인도 등대지기로 살기, 그냥 살기가 있어요. 그냥 살기요? 네. 둘 중에 선택한다면 등대지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하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 좀 그냥 살겠다는 반응이 더 많대요, 이게. 아니면 요거 좀 구체화 시켜드릴게요. 무인도 등대지기 박보검으로 살기와 조세호로 살기. 좋다. 무인도 등대지기로 밖에 못 나오고 밖에 못 나오고. 박보검인데 섬에서 못 나오고. 못 나와요. 근데 조세호인데 막 돌아다녀. 조세호는 막 돌아다녀. 아 이거 어렵다. 조세호 저는. 조세호 아 그래도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예. 저는 100% 박보검으로 거기 산다고 하면 소문나서 100% 누군가가 잡아온다. 진짜. 나도 그래서 박보검으로 살래. 나도 박보검으로 해야지. 무조건 캐스팅 와. 조세호로 살다가는 그리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해도 방송에서 계속 와. 진짜 계속.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거를. 아 저는 여기서 못 나간 다음 여기서 촬영하겠다고.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집니다, 사회가. 그럼. 자,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무원스럽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불을 밝히고 뭐 무인 표지나 이렇게 항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목숨과도 연관된 일들인 거잖아요. 이 서해 끝에 있는 이런 되게 의미 있는 곳에서 일단 근무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 먼 곳까지 이제 조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뭐 안전한 항해를 도울 수 있는 그분들이 뭐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했을 때가 제일 뭐 기분 좋고 사명감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뭐 사명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 뭐 저는 공무원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아 그래요. 혹시 뭐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편하게 뭐 일한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위험한 뭐 해상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죠. 예,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신데 오늘 그냥 이런 특집이 아니면은 약간 그 체육관 관장님이신가? 아니면 세계 팔씨름 대회 1위 뭐 이런 느낌의. 너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돼 사는 삶이 나 여자를 지워갔네. 말 그대로 오늘 특집의 딱이죠.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진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교도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교도관님들을 이렇게 역할로 뵙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네.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근데 조심하자. 내가 지금까지 유퀴즈하면서 수많은 걸 봤는데 제일 불쾌했어요. 죄송합니다. 교도관님도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저도 항상 그들을 보면서 조심히 살아야겠다. 그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제 그 키가 한 19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190.5입니다. 그러니까 광수도 190이 넘는데 190인데도 이렇게 부러운 190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뭔가 좀. 네. 왜 남의 팔뚝을 잡고. 와 근데 진짜 야 원래부터 체격이 좋으셨나요? 아니 그죠 어떻게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건가요? 아 원래 체격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운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운동? 고등학교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도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끼임 사고 이런 게 조금 발생할 때인데 할머니가 문에 끼신 거예요, 지하철 문에. 근데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마동석 님이랑 비슷한 분이 최고의 그 한 분이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양손으로 잡고 확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힘을 길러서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아,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아, 내 힘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감명을 생각해서. 많이 받았죠. 네. 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교도관 그 업무에도?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좀 되긴 어떻게 합니다.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오면 좀 상냥해지죠. 아, 네, 사실 이게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굉장히 많죠. 보니까 소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아, 한 공간 안에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계장님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다, 뭐 국대 출신이다, 뭐 이종 격투기 출신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뭘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 부대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제가 뭐 극구 부인을 안 하고 나왔다고 그냥. 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다 영업상의 또 그런 저의 아니 무슨 영업 방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교도관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이 뭐 법학이나 뭐 교정학 이쪽은 전혀 아니고 영어랑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 사실 호텔 경영 이제 뭐.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아주 일부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요. 102호, 103호 이렇게 호텔도 맞죠. 저희가 객실 배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객실 배정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뭐 치아 교정하는 뭐 그런 거냐?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네 교도관 아니야 그래서요.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봐라. 그린 마일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죠. 그린 마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문제 수용자가 그 탐 행크스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그걸 참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예, 당하더라고요. 침을 누가 뱉었어요? 재소자가? 이제 정신질환 수용자였는데 근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톰 행크스다. 예. 약간 좀 빙의가 좀 살짝 되셨군요. 그린마일처럼 이제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분들을 맞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교도관이라는 뭐 이렇게 직업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가셨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은 아들 자랑 막 하잖아요. 좀 하시죠. 많이 잘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희수가 네 아들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어. 이게 분위기가 싹. 맛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그래서 여사님께서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형이 그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셨대요. 맞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어디 교도소 좀 가주이소. 그 아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유. 왜 뭐 때문에 뭐 어쩌갑니까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만 이렇게 대화가 이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잠깐 주변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정말 수용자 교정 교화와 진짜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좀 억압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의 진짜 모습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요거가 가장 주된 저희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 좀 이 교도관의 업무가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재소자들, 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만 비춰지는데 12개에서 13개 과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종교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체국 같이 서신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도 또 있으시고, 또 편의점 주인 같이 이제 물건 파는. 이게 교도소에서도 그런 걸 팔고 그래요? 네, 다 팝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OMR 카드 같이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현실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딱 가서 배달해 줍니다. 거기. 구매품 물품 확인할게요.
전기 면도기 여기 사인 좀. 웬만한 거 다 네, 있어요. 네,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즉석 식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즉석 그건 안 식품은 되는구나. 없지만,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유퀴즈도 나가고 합니까? 유퀴즈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통합교화방송센터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송들이 거기? 예능도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드라마도 나가기도 하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도 나가고. 예.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예. 건의라 좀 해야 돼요. 근무하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네네네. 되셨다고 했는데 천안교도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송교도소. 제일 무섭다는. 예, 뭐 예전에 그랬죠. 이제 거기랑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 지금 천안교도소에. 뉴스로 접한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적도 있습니까? 제 초임 때 청송교도소 시절에 희대 탈주범 신창원. 운동을 단독 개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운동 시킬 때 이제 사회 무리 사범들은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없게. 접촉을 할 수 없게끔. 근데 제가 뭐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또 막 그런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이게 좀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다니까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 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무게랑 이게 좀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3개월 된 딸 아이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던.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국민들의 법 감정과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잘 살고 있구나.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좀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수용자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해요? 네. 수용자들의 이제 간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러세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잘 맞추시는데.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엎으셨네요.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더 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버리니까 그냥 더 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노하우죠. 진짜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수용동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여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개방적인 분이라 막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데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진짜 있었어요 이미?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한 17명인가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을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네요. 본인 제외하고 17명 맞네요. 네네.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또 저한테 인원 파악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 거보다 이런 파악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혹시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도관은 어떤 일입니까?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요. 네. 저희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네. 등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통 질문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사실 저가 병원 가는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주사를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그럼 반대로 꼭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뭐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모 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거의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저희 유키즈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100만 원 타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불우 수용자들한테 영지금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키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를 드립니다. 하여튼
조선시대 이것은요 5가지 미덕을 갖춘 음식이라 하여 오미라고 불렸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1덕, 은은한 향기가 2덕, 아름다운 광택이 3덕, 반듯한 모양이 4덕, 먹기에 간편한 것이 5덕이라고 했는데요. 새 운수가 안 좋게 나온 사람이나 관제수가 낀 사람들은 이것의 한 귀퉁이를 잘라 먹으면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흔히 밥상 물가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네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밥상 물가의 상징. 떡. 정답은요? 두부입니다. 두부. 한 귀퉁이야. 두부네요. 네, 저기. 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상상 못했네요, 두부. 또. 여기 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조셉이 하나 좀 네, 뽑아주세요. 그래도 뭐 좋은 거. 자, 일렉트로닉으로 한번 저희가. 이거 뭐지? 방구석 서핑 세트. 이건 뭐야 또? 아유, 이거 또 최악인데 이거. 이게 뭐야? 아유, 이거 최악. 이거 한 번만 써보시고. 이게 뭐지? 이거 옷이네. 아우 이거. 이게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어디 봐봐. 써보. 약간 레슬러 같은 느낌. 예전에 그 저기 미국 WWF 이런데. 네네네. 워리어 같은 느낌. 워리어.